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후정의 일자리 특위위원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26차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것들이 쟁점되고 있는지, 특히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당에서 기후행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정말 다양한 실천들을 해오셨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실천,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시야에서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협약을 맺은 그런 하나의 조약 같은 성격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기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공식 이름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고요. 1992년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있었던 유엔 기후 회의를 통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사막화 방지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협약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국제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196개국,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93년도 12월에 가입해서 회의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국가들이 회의의 당사국입니다.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EU 같은 이제 국제기구들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당사국 총회라고 불리는 COP, 보통 캅 회의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당사국 총회가 매년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됩니다. 196개국이나 참여하는 큰 회의이다 보니까 보통 매년 참가하는 사람 수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을 땐 4만 명 이상이 회의에 참여하기도 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의입니다. 또한 회의도 하루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2주에 걸쳐서 또는 원래 회의 기간보다 더 연장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 굉장히 치열하게 회의가 진행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도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회의가 연기되었고, 올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당사국 총회가 10월 31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2022년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이 기후변화 협약 회의가 만들어진 지 이제 30년이 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뭐 그걸 다 일일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주요한 그동안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1997년도 일본 교토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교토 의정서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류가 기후변화에 맞서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잡았던 그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때 교토 의정서가 만들어졌었고요. 이 교토 의정서가 사실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구온난화가 점점 심해지고 더 심각하다, 소위 지금 우리 표현하는 것으로 기후위기라는 얘기까지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범위를 넓히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지난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001년도 저희 모로코의 말라케시에서 있었던 7차 당사국 총회의 경우에는 교토 의정서의 그 목표를 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시행 규칙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마치 우리 법이 있으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는 것처럼 큰 틀의 합의를 만들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제 매년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회의들이 진행되었고요. 2008년도에 폴란드 포츠난에서 있었던 14차 당사국 총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토 의정서 이후에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들을 시작하는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실은 교토 의정서까지의 합의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이후의 논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2015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21차 당사국 총회에서 파리 협정, 현재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지구 전체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지난한 회의들이 진행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파리 협정에서 잡았던 여러 가지 이행 목표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세부 목표들을 다시 작성하는 그런 회의들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2023년도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서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2023년도 28차 당사국 총회는 아시아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말라케시가 지금 그 유치를 하겠다 선언을 했고요. 한국의 경우에 5개 도시가 유치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 유치가 될 거냐 말 거냐 지역에서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후 변화 협약 회의를 국제 회의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계획을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영국의 글래스고 회의에서 2023년도 회의 개최지가 아마 정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유심히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파리 협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파리 협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가 인류가 갖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의 목표와 방향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열렸었던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2016년 12월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된 이후에 실제 시행은 올해부터입니다. 올해 2021년도는 사실 파리 협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첫 번째 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올해 있는 26차 당사국 총회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파리 협정과 과거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가 어떤 차이점들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토 의정서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을 최초로 정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잡았던 것은 1990년 대비 5.2%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잡았었고요. 밑에 관련한 이제 국가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 논의를 시작할 당시에 OECD 가입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 의무 감축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잡고 있는 파리 협정의 경우는 개별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상정해 놨습니다. 2도 그리고 1.5도 두 가지 목표를 잡은 거죠. 산업화 대비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지구온난화의 폭을 늘리지 않도록 그거보다 현저하게 낮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1차 목표가 있겠고요. 1.5도 선을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잡혀져 있습니다. 감축 의무 국가도요. 앞서서 교토 의정서의 경우에는 OECD 국가들이나 선진국들 먼저 온실가스를 배출했었던 나라들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 협정의 경우에는 196개국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국가의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제시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1.5도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들이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줄일 것인지를 끊임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개는 이 진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제출하는데요. 제출한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예를 들면 올해 40% 줄이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다음번에 30%만 할래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40% 제출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50%, 60% 더 앞으로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노력하도록 그런 내용들이 파리 협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리협정 전문은 기회가 되시면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2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좀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글 자체가 좀 번역투입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조에 목표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2도씨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2조 내용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담겨 있는데요.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이라고 보통 우리는 번역합니다. 이 정부의 지금 공식 번역 문구에서는 조금 그 풀어서 번역해서 좀 어색합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을 먼저 한 나라들은 역사상 온실가스 배출 해놓은 양이 있는 거죠. 반면 이제 막 개발도상국이나 산업화가 이제 진행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한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또한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국가 재정이라든가 산업의 여건들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이 공통의 것이지만 차별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파리협정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다른 조항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젠더 문제 또는 원주민의 문제 이런 그 내용들과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꼭 한번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리협정에서는 크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감축을 위한 목표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적응을 위한 목표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기후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홍수도 생기고 폭염, 한파 여기에 인류가 적응해야 되는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리협정의 큰 목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적응하는 것.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재원, 기술 또는 역량 배양 같은 것들이 함께 있어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온실가스에 대한 관련한 기술 또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이 그 안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NDC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표현이 좀 낯설기도 하고 뭐 그냥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렇게 퉁쳐서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국가가 결정한 기여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률적으로 국제회의에서 너희 온실가스를 얼마를 줄여라고 할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우리 학습으로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겁니다. 알아서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예. 정한 다음에 그거를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당사국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제출한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국가의 역량에 맞춰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른 뭐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NDC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한 번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가 전 세계 NDC 제출 목표 시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제출을 했고요. 이때는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NDC를 언제 제출하느냐? 2025년에 제출할 겁니다. 이때는 잘못 써야됐네요. 25년이 아닙니다. 35년까지의 목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아마 될 겁니다. 이후에는 또 다시 2040년, 45년, 50년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출만 하면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단위. 20년도에 제출하고 나서 23년도에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NDC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25년에 제출하고 28년도에 이행 점검하고 30년도에 다시 NDC 제출하고 지금은 그럼 어쩌고 있는 거냐? 2020년도에 제출한 NDC가 부족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죠. 이런 나라들에는 다시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시한들은 정해져 있고
과거에 숙제에서 냈는데 미진하면 이렇게 중간에 첨삭 지도도 하고 다시 써오라고도 하고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럼 요것만 잘 제출하면 끝나는 거냐? 아닙니다. 왜? 다시 이행점검회의가 내후년에 또 열립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2023년도에 28차 당사국 총회가 진행된다면 한국이 대표적으로 NDC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받을 겁니다. 왜? 의장국이고 주최국 국가니까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뭐 국위 선양을 하고 일자리 몇 개가 창출되고 이렇게만 본다면 착각하시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책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에서는 국제회의 유치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이행할 것이냐,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표들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 바로 직전 회의 26차 당사국 총회 이전에 25차 당사국 총회 얘기를 잠깐 하고 사실 이걸 말씀드리면 실제 회의에서 어떤 게 얘기되는지를 조금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도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2019년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슬로건이 Time for Action, 행동할 때다 이런 거죠. 뭐 그때마다 회의 때마다 이런 식의 슬로건을 정하는데요. 그때는 그랬고요. 원래는 칠레에서 회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아마 유수 국제 정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칠레에서 공공요금이 엄청나게 폭등해가지고 엄청난 반정부 시위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회의 한 달 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로 회의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청소년 기후 활동가인 그레타 툰베리 아실 겁니다. 당시 그레타 툰베리는 2019년도에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대서양을 태양광 요트를 타고 건넜죠. 뉴욕에서 열리는 9월 달에 있었던 기후 정상회의, 유엔 총회에 맞춰서 있었던 기후 정상회의를 마치고 미국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칠레로 내려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레타 툰베리가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오려고 내가 6개월을 고생해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스페인으로 가는 좋은 교통편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회의가 급작스럽게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196개국에서 25,000명 정도가 모여서 회의를 했고요. 사실 파리 협정 이후에 구체적으로는 NDC를 강화하는 것과 다른 한쪽은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서 이행을 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2019년도의 경우는 탄소 시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집중적으로 됐습니다. 요거는 기회가 있다면 오늘 편 말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할 게 길어서요. 다음 당시에도 국가별로 NDC들을 제출했는데 다 시원찮은 게 많았습니다. 문제들이 많았고요. 특히 중국하고 인도 같이 지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리 협정 전환 이전에 교토 의정서 시절에 너희가 약속한 거 왜 안 지켰냐? 이거 제대로 지키기 위한 뭔가 계획이 나와야지 이게 되지. 왜 우리 보고 온실가스 더 많이 줄이라고만 얘기하느냐? 사실 이런 게 국제회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더 많이 줄여라. 우리는 뭘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논쟁되는 2주짜리 회의가 매년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출하고 검증하라라고 중국, 인도가 적극적으로 했고 아마 올해 관련한 논의들이 더 추가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도 큰 규모 회의 이렇게 막 2주 동안 하는 큰 규모 회의는 회의장에 탁 모여가지고 안건 논의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미리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안건 점검 회의를 합니다. 대표단 회의하기에 앞서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보통 와서 이 회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장관급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차관급 회의가 열리기도 하고 실무급 회의가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있었던 것만 놓고 봐도 크게 2가지 회의가 지금 이미 진행됐거나 또는 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건 다 이제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이제 카페와 관련한 것들이고요. 보시면은 7월 달에도 회의가 있었고 9월 달에서 10월 초에도 회의가 있었고 또 요 중간중간에 지역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따로 회의하고 미국 지역 따로 회의하고 그래서 또 안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10월 31일부터 열리지만은 그 전에 이런 회의를 했고 보시면 요 사진 보이시죠? 요거는 밀라노에서 있었던 회의 그 프리캅이라고 부릅니다. 캅 회의 이전에 있는 준비하는 회의인 거죠. 이때에 그 이제 청소년 기후 정상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그레타 툰베리가 같이 참여해서 밀라노에서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모든 흐름들을 시민단체라든가 관심 있는 분들 말고는 따라가기 힘듭니다만은 실제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집회와 시위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행동은 한 번 집회 참여와 피켓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NDC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전 세계 국가에서 제출한 NDC를 평가한 보고서를 지난 9월에 냈습니다. 196개국에 제출하라 그랬는데 몇 개국 아주 규모가 작은 데들은 제출을 못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실제로 국제회의에 가보시면요. 대륙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회의 참여하는 것도 비행기 값과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버거워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국가의 상황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 제출한 191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NDC를 평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2도 목표, 1.5도 목표를 지키려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있는 실선이 역사상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럼 각 나라별로 누구는 뭐 몇 년 대비 몇 프로, 누구는 몇 년 대비 몇 프로 이렇게 제출을 했겠죠. 그걸 다 모아본 겁니다. 모아서 보았더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2도 목표를 지키려면 요 짙은 파란색 선을 따라서 줄어야 되고 1.5도 목표를 지키려면은 요 가운데 있는 하늘색 선을 따라서 줄여야 된다라고 국제기구나 과학자들은 평가했는데 실제 제출한 걸 봤더니 빨간색 선을 따라서 가고 있더라. 온실가스 배출이 줄지 않는다는 거지요. 심지어 온실가스 배출이 2010년 대비로 본다면은 늘기도 하더라. 2010년 대비 16.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현재 상태대로라면은 2도 목표는 못 지키고요. 2.7도 정도의 온도 상승폭이 나올 거다. 굉장히 비극적이죠. 네. 이거는 사실은 각국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걸 각국이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대로만 된다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심각해지겠죠. 아마도 3도 이상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NDC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작년도에 제출했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상향해서 제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그 CAT 라고 불리는 국제 연구소입니다. Climate Action Tracker라고 불리는 연구소인데요. 기후 악당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을 2016년도에 기후 악당으로 선정했던 그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이 연구소는 전 세계 주요 38개국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분석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엔 그런 연구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NDC 평가하기도 굉장히 바쁜데 정보도 잘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국 정책을 평가해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내죠. 지난 9월 달에 낸 보고서입니다. 한국에서 작년도 연말에 냈었던 NDC를 평가해 보았더니 점 찍으면 요쯤 나오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온실가스 배출량이고요. 이 상태에서 국내 2030년도 목표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 지구 평균 온도가 3도씨 정도 올라가는 온도다. 이 주황색 범위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불충분하다, 매우 미흡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NDC 발표가 안 났습니다. 조만간이든 날 것인데요. 나게 되면 대략 2018년 대비 40% 정도로 발표가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요쯤 될 겁니다. 역시 매우 미흡 안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사실
기준이 굉장히 많아서 숫자로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2018년 대비, 2010년 대비, 2005년 대비 뭐 숫자가 많죠. 정확하게 절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도 얼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국제기구의 평가로는 현재 있는 거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강화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거나 파리 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배된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정도 됩니다. 과거에 지금 문재인 정부나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제출했던 거죠. 빨간색 선이고요. 현재 지금 정의당에서 제출하고 있는 것은 2010년 대비 50%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2010년 대비 50% 이상 감축입니다. 이 정도 배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1.5도 목표를 준수할 수 있느냐?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나와줘야 되고요. 올해 아마 대선 공약을 하면서는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앞당기기 위한 논의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실 그냥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40% 지금 35%에서 40%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산업계나 또는 일부 보수 언론들에서는 너무 급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지금은 35%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고 또는 40% 정도를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땡길 것인가에 대한 정의당의 기후정치 비전과 전략들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참고 자료입니다. 오늘 뭐 긴 얘기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리 협정의 원문이 정부에서 공식 번역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이라든가 다양한 주체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온실가스 저감을 함께 나가야 되느냐, 적응해 나가야 되느냐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파리 협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에서 2016년도에 만든 간단한 아주 작은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같이 떠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깊게 어떻게 기후 관련해서 그 국제 회의들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외교부에서 나온 자료들도 같이 있으시니까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과연 진보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후 협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공부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단순하게 정부 자료가 아니라 진보적인 시각, 기후 정의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 전체를 바라봐야 될지도 함께 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유엔 기후 변화 협약 회의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2030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